안녕하세요. 자, 8월 9일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고요. 제일 먼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시트 3을 선택합니다. 누른 상태에서 시트 3을 선택하고요. 그러면 시트 1, 2, 3가 다 선택이 되죠.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에열 너비를 1로 만들고요. 자, 확인합니다. 여기 전체 셀을 잡아야 되죠. 아직 그러니까 시트의 이름은 아직 바꾸지 마세요. 전체 셀을 다 잡으시고 굴림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187페이지 교재 보시면 굴림에 글자수는 11로 되어 있고요. 자, 세로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가로만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셀을 해제하시고요. 아무 셀이면 선택하시면 되죠. 자, 이제 시트 3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시트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되고 시트를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시트 이름을 제1, 제2, 제3 작업으로 전부 다 이름 수정을 해주세요. 이름 바꾸기를 해주세요. 자, 현재 제1 작업인 거 확인하시고요. 자, 영역을 적겠습니다. 영역은 B4셀부터 J14셀까지네요. J14셀까지. 자, 이제 모든 테두리 한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붉은 상자 테두리. 자, 이제 필드 제목을 잡고 컨트롤 눌러서 D13부터 J14까지 잡아주는 거죠. 자, 붉은 상자 테두리 집어넣겠습니다. 합쳐지는 부분 잘 보시고요. 지금 전 컨트롤을 눌러서 합쳐지는 부분을 한꺼번에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대각선 부분 선택했고요.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맨 밑에 다른 테두리죠. 네, 다른 테두리 눌러서 대각선을 나타내주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음영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이건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음영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조건에 보시면 네 번째 조건에 동그라미 점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황으로 색깔을 나타내 줄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내용을 입력할 건데요. 내용 입력하기 전에 자, 먼저 미리 이런 것들을 해놓으세요. 두 줄 되는 거 있죠? 그다음요, Alt Enter, 그 다음에 분기. 자, 이걸 미리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결제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제란. 결제란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L열이죠. L열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시고요. L3과 L4를 잡아서 합치겠습니다. 병합하겠습니다. 자, 영역 잡으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나타내 줄게요. 모든 테두리. 자, 내용을 써보죠. 자, 이제 결제란을 다 잡았고요. 복사하기. 위치 확인하세요. 자, 홈에 복사하기 화살표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자,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H 3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자, 여기를 잡은 상태에서 그냥 붙여넣기하면 당연히 이쪽에 뜨겠죠. 자, 클릭한 곳에 붙여넣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클릭 드래그로 갖다 놓고요. 원본은 삭제하겠습니다. L열부터 O열까지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삭제할게요. 자, 이제 1, 2, 3행을 다 잡습니다. 1행, 2행, 3행을 다 잡고 3행과 4행 사이를 클릭 드래그 내려줍니다. 이거 왜 하는 거죠? 1행, 2행, 3행 이 세 가지의 행 높이가 다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 놨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제목 부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삽입의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하고요.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습니다. 여기 색깔이 들어있죠? 자, 조건의 두 번째 제목이란 부분을 보면 돼요.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도형효과 그림자는 오른쪽에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폼에 가서 글자체 보겠습니다. 글자체는 굴림 24, 검정, 굵게. 굴림, 글자 크기 24, 굵게, 글자 색깔, 자동. 됐죠? 가로, 세로 다 가운데 해주시고요. 색깔은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채우기는 노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을 쓸게요. 자, 내용을 썼어요. 다 안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입력하면서 클릭 드래그로 조절을 할 거예요. 이런 거 조절하면 점점 조절할 할 때마다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HIJ는 좀 더 넓어야 돼요. 그래야 결제란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결제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주열은 여기까지니까 좀 더 나타내 주고요.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결제란이 끝났기 때문에 보기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금선 해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자,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첨단위 구성료가 있으니까 자, 홈에서 쉼표, 표시 형식의 쉼표를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열은 조금 더 넓게 열어놨고요. 계속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효성 검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 아니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유효성 검사 할 차례입니다. 유효성 검사 H14셀 선택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고 제한 대상은 뭐로 하라고 했죠? 네, 목록이죠.
원본 클릭한 다음에 강조한 명이니까 이 강조한 명을 다 잡아주시고 점선 영역이죠. 확인하시면 됩니다. H14셀 오른쪽에 화살표 뜨죠. 이거 선택해서 해당하는 첫 번째 거 눌러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서식할게요. F5에서 F12 여기입니다. 자, 영역 다 잡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렇죠. 새 서식이죠. 어디로 가요? 표시 형식. 그 다음에는 사용자 지정. 그렇죠. 자, 얘는 첨단위 구분기호는 들어갈 필요 없죠. 인원이니까. 0을 선택하고 이 형식이란 0 뒤에다가 0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자, 영문이 썼을 때 안 들어갔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영문에 앞과 뒤에 큰 따옴표로 묶어줬죠. 자, 그러면 우선 큰 따옴표를 안 해도 보기에 나타납니다. 자, 확인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셀 서식 들어가서 그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자, 실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컴퓨터가 직접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직접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3작업 보세요. 모집 인원이. 오른쪽 정렬되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교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피벗 테이블이 아니라 뭐예요? 부분합이죠. 부분합일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출력문제에 나오는 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시간을 아직 다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 입력하고서 계속 진행할게요. 자,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G5에서 G12. 이건 뭐죠? 이름정이죠? 이름정의는 어디다 하는지 위치 알죠? 자, 클릭하고 이름정의 내용 써주시고 이름정의는 무엇으로 해야 정의가 돼요? 엔터. 그렇죠? 이름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 맨 밑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여기 뭐라고 나왔죠? 행 전체. 그럼 어딜 잡아야 돼요? 그렇죠. B5에서 J, 예, 12까지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 어디로 가요? 규칙. 그 다음에는요,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식 입력들이 어딘지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는 한 다음에, 수식 앞에는 항상, 그렇죠, 는이 붙죠. 자, 모집 인원이 그랬으니까, 모집 인원의 첫 번째 셀 선택하시고, 그게 F5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F4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F 앞에 달러가 붙고 숫자 5 앞에는 달러가 붙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 이상이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30. 그렇죠. 자, 서식에서 글꼴 색깔 파랑으로 합니다. 간혹 채용색을 바꾸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글꼴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뭐예요? 모집 인원이 30 이상에 해당하는 것만 그 줄이 행 전체가 색깔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길게요.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영역을 잡죠. 데이터베이스 영역. 그렇죠. 여기를 잡는 거죠. 문제도 나오죠. B4에서 H12까지 잡아라. 자, 컨트롤 C. 그 다음에는요. 제2 작업에 어디요? B2셀. 문제 보면 B2셀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붙여넣기. 컨트롤 V. 그 다음은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눌러서 어떤 걸 눌러야 돼요? 열너비. 열너비죠?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테두리죠. 그렇죠. 테두리에 화살표 들어가서 붉은 상자 테두리까지 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목표값 찾기가 나왔어요. 목표값 찾기의 영역은 B11에서 G11.
D11에서 G11까지 잡고요. 먼저 병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될 H11까지를 다시 잡습니다. D11에서 H11까지 잡은 다음에 모든 테두리 한 번, 붉은 상자 테두리 한 번. 이제 B11셀, 여러분들이 합쳐진다면 합쳐진 거에 왼쪽 셀이 이름 상자로 나옵니다.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내용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될 셀인 H11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툴에 클릭한 후 수식 앞에는 항상 그렇죠. 면이 붙죠. 한영 바꾸셨으면 에버러지입니다. 에버러지 더블 클릭하시고 뭐의 평균이에요? 모집 인원의 평균 됐으니까 모집 인원을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외국어 강좌 모집 인원의 평균을 입력한 후 그랬어요. 자 보면은 외국어 강좌 모집 인원의 평균 했을 때 여기에 외국어는 뭐 영어 회화, 중국어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얘기 또 있나요? 외국어의 모집 인원의 평균 구하시오. 외국어 강좌 모집 인원의 평균이 이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되면 에버러지 if를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외국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체가 또 얼마로 돼 있어요? 5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닫아볼게요. 바로 닫아서 입력한 줄 눌러볼게요. 모집 인원의 평균은 25명. 아, 근데 이게 27명이 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강좌 모집 인원의 평균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외국어 강좌라고만 표현이 됐다면 지금 외국어에 해당한 이 세 개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잡아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요거 문제는 약간 좀 문제 낸 사람의 의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전체라고 다 보고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셀을 선택했고요. 데이터에 가면 그렇죠.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선택할게요. 찾는 값, 우리가 찾는 값은 값이니까 직접 숫자를 써주셔야 돼요. 27, 그죠? 자, 값을 바꿀 셀을 보겠습니다. 값을 바꿀 셀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본어 회화의 모집 인원이 얼마가 되어 있냐 그랬죠? 일본어 회화는 여기 있죠? 그에 해당한 일본어 회화는 D3셀이긴 하지만 우리가 찾는 거는 모집 인원이니까 F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27명이 되면서 아까 모집 인원이었던 인원수가 달라지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성립이 되려면 외국어 강좌 모집 인원의 평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강좌 모집 인원의 평균. 이렇게 들어가야 아마 제대로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는 수강생 모집 인원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강좌 모집 인원 평균 뭐 이런 식으로 강좌별 이런 말이 더 적당하겠죠. 강좌별 모집 인원의 평균 또는 모든 강좌의 모집 인원 평균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제대로 된 문제일 겁니다. 외국어에 대한 것만 찾아주겠다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거 요 세 가지만의 평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집 인원에 대한 거라면. 그때는 그냥 에버러지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D 에버러지를 써야 돼요. D 에버러지.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D 에버러지라고 말이 안 나왔으니까 D 에버러지를 한번 직접 해볼게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D 에버러지는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릭 들어갈게요. 여기를 DA라고 쓰겠습니다. D 에버러지 나와 있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전체를 다 잡아야 돼요. 전체 다 잡고, 내가 찾는 건
모집 인원의 평균이니까 모집 인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는 조건, 구분이 외국어인.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바로 닫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단추 누를게요. 나온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말을 달리해서 외국어 강좌.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외국어 강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는 값은 27이고요. 그다음에 바꿀 값은 일본어의 외국어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겠죠?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 물론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도 동일하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연찮게 동일하게 된 거죠. 지금은 뭐예요? 정확한 외국어의 인원수를 이용해서 구한 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보급 필터라고 되어 있고요. 수강 요일이 있고요. 수강 요가 있어요. 수강 요일과 컨트롤 눌러서 수강 요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자, 조건의 위치는 B14입니다. B14에 붙여넣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수강 요일이 화요일이거나 이거나라고 되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같은 줄이면 이고이면서예요. 근데 이거나니까 한 줄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줄만 잡으면 안 되고 두 줄.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한 줄, 두 줄 같이 잡아준 다음에 홈에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줬고요. 붉은 상자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요. 필드 제목만 잡아서 붉은 상자 테두리를 눌러준 겁니다. 자, 수강 요일에서 볼게요. 화를 쓰면 되죠. 화요일에 대한 화. 같은 줄이 아니라 이거나라고 돼 있으니까 줄을 바꿔서 자, 5만 이상 이거나 같다 5만 이라고 입력을 해줬어요. 자, 이번엔 위에 전체를 다 잡고요. 데이터에 뭐 들고 와요? 고급이죠. 고급에 가서 자, 여기서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나온 게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보면은 수강 번호, 강좌명, 모집 인원, 수강료, 그 다음에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돼 있어서 자,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놨습니다. 수강 번호, 자, 컨트롤 눌러서 강좌명, 모집 인원, 수강료, 분기 이거를 복사해서 B18에다 붙여넣기 했었죠.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정확한 건데 만약에 그걸 나중에 본 거예요. 자, 영역 잡고 데이터에 보급에 가서 조건 범위 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한 다음에 복사 위치 선택하고 요 B18을 선택하고 확인한 겁니다. 결과를 내고 났더니 자, 붉은 상자 테두리 한번 집어넣을게요. 붉은 상자 테두리 하고 났더니 아이고 구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강 컨트롤러 수강 요일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시작 시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해 버릴 거예요. 삭제. 자, 겹쳐진 부분은 실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부터 삭제해야 돼요. 잡아서 오른쪽 클릭 삭제. 밀을 거예요. 어디로 밀 거냐면 왼쪽으로 밀게 할 겁니다. 확인. 마찬가지입니다. 잡아서 모집 인원도 나오죠? 네, 오른쪽 클릭 삭제. 왼쪽으로 밀기. 자, 마지막 시간도 잡아서 오른쪽 클릭 삭제.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밀기. 자,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편법이에요. 실제 얘기하면 이건 편법이고 편법으로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난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깨끗한 부분 밑에를 다 잡고 채우기 핸들로 위로 쭉 올려서 놓으세요. 요거 필드 제목만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하면 됩니다. 다 잡고 데이터에 보급에 가서 다른 장소의 복사 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다 잡을 겁니다. 다 잡고 그다음에 확인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나오죠? 이게 원래대로 하는 거고요. 이게 정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아까는 나오게 한 다음에 없애주는 건 그냥 편법이지만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자, 붉은 상자 테두리까지 나타내 줄게요. 기왕이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낸 겁니다. 제3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1작업 선택하시고요. 자, 선택되어 있죠? 자, 컨트롤 C. 제3작업 눌러서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되는 위치에다 놓고 컨트롤 V.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선택하기 붙여넣기 해서 뭘 선택해요? 그렇죠. 열너비 확인. 한 번 더. 그렇죠.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했습니다. 영역 폐지하실 필요 없어요. 자, 부분합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정렬을 해야 되죠.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선택하겠습니다. 뭐별로 정렬한다고 했죠? 출력 형태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을 거예요. 뭐 전체 개수, 전체 평균. 그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뭐예요? 요 밑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얘 맨 위에 있는 필드 제목이 구분이죠. 자, 정렬 기준은 구분이에요. 나중에 부분합에 들어갔을 때 그룹할 항목이라는 게 나옵니다. 걔 또한 뭐로 해야 돼요? 똑같이 구분으로 하는 겁니다.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볼게요. 이응, 이응, 시옷 나왔어요. 그죠? 그럼 무슨 차순 돼야 돼요? 무슨 차순이요? 자, 가나다 순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뭐로 해야 돼요? 자, 내림차순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해야 외국어가 맨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오름차순 하면 시옷이 먼저 나오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부분합 들어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룹화 항목은 뭐가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죠. 왜요? 정렬을 구분으로 했으니까.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강좌 명의 개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수강료의 평균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나온 것이 위에 올라가요. 자, 보세요. 평균 개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개수 먼저 해야죠. 평균은 개수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한 거는 개수 위에 올라가니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수, 강좌명의 개수를 할게요. 시작 시간이 아니라 강좌명을 선택하고 함수는 개수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돼 있든 안 돼 있든 관계없어요. 확인하죠.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가서 두 번째 할 때 얘를 평균이고요. 뭐의 평균? 수강료 분기의 평균. 강좌명을 해제하고 수강료 분기를 선택한 후에 두 번째 할 때는 꼭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뭐요? 윤곽 지우기 하셔야죠. 그룹 해제라는 곳에 가면 윤곽 지우기라고 있는데 이쪽이 윤곽입니다. 얘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없애기 전에 윤곽이 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윤곽은요. 요 4번을 누르면 전체가 다 나오고요. 1번을 누르면 최종 결과만 나와요.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윤곽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영역을 다시 다 잡은 다음에 윤곽 해제에서 윤곽 지우기를 눌러서 왼쪽에 있는 윤곽을 보이지 않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들어갈게요. 제1작업 잡은 상태에서 차트를 보니까 차트 제목에 예능 및 스포츠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능과 스포츠만 들어가야 되고요. 외국어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자, 항목이 어떤 거예요? 차트 보시고 출력 형태 차트 보시고 항목이 뭐예요? 사물놀이, 한글서예. 이게 항목이 항목 다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법례, 모집 인원과 수강료 등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다 잡으면 안 되죠. 왜요? 외국어까지 들어갔잖아요. 차트 제목에 예능과 스포츠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자 바로 외국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필드 제목은 잡아야 돼요. 무조건 필드 제목 잡고 컨트롤 눌러서 예능, 스포츠까지. 그 다음에 밑에 예능, 스포츠. 이거에 해당한 모집 인원과 수강료는 붙어 있으니까 같이 잡습니다. 필드 제목. 모집 인원, 수강료 같이 잡고, 그 다음 20명에 해당한 예능, 스포츠. 그 다음에 예능, 스포츠.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삽입이죠. 차트를 삽입할 거니까. 세로막대죠.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면 딜리트로 지우시고 영역 다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나왔다는 전제하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 어떤 거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새 시트죠. 제4작업이라고 쓰고 확인. 제4작업은 제1작업 앞에 생겼으니까 제3작업 뒤에 올 수 있도록 클릭,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주시고요. 제일 먼저 할 게 바로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이 어디 나와요? 네, 조건의 4번, 네 번째에 나옵니다. 자, 3, 그 다음에 스타일도 3번 선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글꼴 나왔으니까 어디로 가요? 모든 서식은? 그렇죠. 홈에 있으니까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1. 채우기는 분홍 겹치네요. 이건 여기서 하면 안 되죠? 페인트 통해서 하면 안 돼요. 차트 도구의 세 번째 거. 차트 도구의 세 번째인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의 질감. 여기서 분홍 박엽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림 영역은 흰색이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자, 이제 6번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 선택한 다음에 바로 그냥 도형 채우기 자동 윤곽 자동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꼴 바꿉니다. 굴림과 굵기는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글자 크기만 20으로 바꾼 후에 차트 제목을 써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료 계열이라고 돼 있어요. 수강료 계열은 이거죠. 이건지 어떻게 알아요? 마우스를 갖다 놔보세요. 풍선 도말에 계열 수강료라고 나옵니다. 물론 색깔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모집 인원은 우리가 너무 인원이 작아서 숫자가 작아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 이거 말고 또 어디도 있죠? 디자인.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로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표식에서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어디로 가요? 데이터 계열 서식. 가면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일로 간 거예요? 왼쪽이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 보조축을 만들기 위해서 간 겁니다. 보조축을 선택했더니 오른쪽에 나오네요. 닫기 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블은 뭐예요? 어디 나와야 돼요? 레이블은 수강료 계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표식이죠. 이 표식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는 순간 다른 거는 해제가 돼 버리잖아요. 이럴 땐 차트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서 모두 선택되게 해주세요. 자, 얘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레이아웃에 어디요? 데이터 레이블. 위치 확인할 수 있죠? 위치는 어디죠? 위쪽. 주황색이 숫자, 즉 레이블입니다. 선택해서 다 나타나게 해줬습니다. 눈금선 하겠습니다. 눈금선 파선. 이제 아시죠? 화살표 끝에 네 방향 속도가 없는 상태, 즉 하얀색 화살표 상태에서 클릭. 그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 대시가 스타일이에요. 선 스타일. 파선 선택하고 됐습니다. 자, 이제 범위해야죠, 범위. 얘가 한 줄로 나와야 되잖아요. 범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어디로 가요? 데이터 선택. 그 다음은요. 데이터 선택해서 한 줄로 만들 데이터를 선택하고 범위를 선택하고 편집. 직접 쓰면 됩니다. 수강료 받을고 분기 들어갔고 확인할게요. 이렇게 나타내주고 확인하면 한 줄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삽입의 도형의 설명선 해당하는 설명선 선택하고 도형을 선택하고 자, 도형 채우기는 자동입니다. 홈에 가서 글꼴은요 굴림 차트 제4작업에 들어가는 모든 글씨는 굴림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다른 지시가 없으니까요. 색깔은 자동. 자, 내용부터 쓰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이 안 돼요. 자, 이제 글씨 다 썼으면 이 도형을 선택하고 설명선 도형을 선택하고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자, 이제 위치를 대략이라도 잡아주고요. 조절점을 클릭 드래그로 해당하는 곳에 갖다 놓습니다. 자, 이제 단위 볼까요? 단위?
단위는 오른쪽 단위 다 맞고요. 왼쪽 단위 50 올라가면서 최대값 45 다 맞죠? 네, 여기까지가 차트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1작업으로 가겠습니다. 제1작업. 우리 이제 함수할 거예요. 자, 1번 if 함수입니다. if 함수에서는 참값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테스트에 만족을 하면 참값, 그렇지 않은 건 거짓값.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 주는 거죠. 만약에 세 개를 나타내 줘야 된다 한다면 손가락 하나 접어서 if 두 번을 쓰면 됩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다면 수식 입력주에 클릭하고 는 그렇죠. 그 다음에 if 함수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인지 볼까요? 부분이 예능이면 이랬어요. 자, 부분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이 줄이죠. 같은 계열의 같은 줄이어야 돼요. 그다음 는 글자 쓸 거예요. 끈 따옴표에서 얘는 끈 따옴표 주면 이게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에 만족을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추천. 추천. 끈 따옴표를 꼭 묶어주세요. 그렇지 않은 건요. 선착순. 만약에 빈칸이라면요. 그냥 큰 따옴표 두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로 닫고 입력 단추 클릭, 그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클릭 드래그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수강 장소 보겠습니다. 수강 장소는 추주 함수와 미드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미드 함수로 선택하는 게 뭐가 될까요? 어떤 숫자가 돼야 돼요. 1이든 2든 3이든 4든 숫자가 선택되고 그 숫자를 가지고서 추주함수에서 1일 때는 무엇, 2일 때는 무엇, 3일 때는 무엇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형식입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네, 먼저 미드 함수 먼저 할게요. mid 한 다음에 mid는 텍스트 함수죠. 우선 텍스트를 선택해야 돼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문제를 보니까 수강 번호에 그랬습니다. 수강 번호 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몇 번째라고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글자. 스타트 넘버 왼쪽에서 두 번째 글자. 몇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가 1이면 1은 한 글자죠. 2도 한 글자입니다. 0부터 9까지는 한 글자고 10부터 99까지는 두 글자예요. 자, 한 글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2, 2, 1, 2, 3, 2, 3, 2 이렇게 해서 쭉 나올 거예요. 그죠? 다시 J, 5셀을 선택하고 요 미드 함수로 구한 얘를 출주 함수로 묶어줄 겁니다. 자, 이제 맨 뒤에 여기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이 나왔을 때는 자, 1이 나왔을 때의 답을 써라. 이 앞에가 2가 나왔을 때는 여기다 답을 써라. 3이 나왔을 때는 여기다 답을 써라. 쭉 답만 써주면 돼요. 1이 나왔다면 뭐예요? 세미나실이죠? 세미나실. 다음표, 여기다가 1, 2, 3, 4 쓰는 게 아니에요. 1일 때의 답, 2일 때의 답. 답만 쓰는 거예요. 자, 2일 때의 답은 뭐예요? 문화, 연습실. 3일 때의 답은 문화, 창작실. 또 있나요? 4일 때 있나요? 없죠. 없으면 다른 겁니다. 바로 닫으시면 돼요. 4가 있다면 다시 콤마하고 큰 따옴표 묶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채우기에 눌러 쭉 내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요. 자, 안 나왔으면 수식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3번 하겠습니다. 3번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3번 보니까요. count if예요. count if는 조건의 영역을 잡고 두 번째 인수로 조건을 잡는 겁니다. count if. 자, 우선은 수강률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그 요일이 나온 부분을 다 잡습니다. 이 중에서 뭘 찾는 거예요?
무슨 요일인 걸 찾는 거예요? 월요일인 걸 찾는 겁니다. 다운표에서 월요일이라고 써주고요. 월만 쓰면 돼요. 요일자까지 쓰면 안 돼요. 월만 썼습니다. 이제 바로 잡는 거죠. 첫 번째 인수는 뭐였어요?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월화수목금토일이 들어있는 영역을 다 잡았습니다.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을 다 잡고 그 중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써주면 돼요. 대신 그 뒤에 뭐 글자 쓰는 거 있죠? 예, 연결 연산자. 즉 count if라는 함수와 걔라는 글자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를 하고 걔도 글자니까 큰 입다운표로 묶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입력단 눌러서 나타내줬습니다. 4번 보도록 하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 는. 함수는 뭐예요? dsum이에요. dsum. 데이터. 그러니까 sum은 합계인데 앞에 d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 합계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2작업, 3작업 할 때 잡았던 영역. 여기까지죠? 자, 콤마. 내가 구하는 건 뭐였어요? 모집 인원의 합계니까 모집 인원, 필드 제목. 이 외국어 강좌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죠. 우리가 구하는 건 합계. 무엇 합계? 모집 인원의 합계니까 모집 인원 필드 제목을 잡는 겁니다. 자, 콤마. 조건이 뭐였어요? 외국어 강좌니까 부분이 외국어.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부분이 외국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닫고 입력 단추 클릭합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수강료 평균.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수강료 평균을 하기 위해서 라운드 다운이라고 되어 있죠. 라운드 다운은 뭐예요? 반올림이 되는 것도 반올림 하지 마라. 이어서 그냥 쭉 써볼게요. 이번엔 라운드 다운 했고요. 이제 넘버 숫자가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 숫자가 들어갈 내용이 뭐예요? 에버러지. 평균을 써야죠. AV 에버러지. 에버러지. 수강료를 다 잡습니다. 수강료를 다 잡아요. 그리고 바로 닫습니다. 바로 닫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콤마 몇 자리로 나타내줘요? 얘가 12,700원인데 12,000원이 돼요. 0이 몇 개 있어요? 0이 3개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3. 0이 2개라면 마이너스 2. 0이 1개라면 마이너스 1. 0이 1개는 10의 자리. 0이 2개는 100의 자리. 0이 3개는 1000의 자리죠.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라운드 다운은 반올림이 되는 5, 6, 7, 8, 9가 나왔다 하더라도 반올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눌러서 나타내줬고요. 쉼표 스타일까지 적용해 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부일곱입니다. 수식,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을 하세요. 그냥 셀을 선택하고 는을 하지 마세요. 자,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V루거, VL 더블 클릭하고요. 자, 유효성 검사했던 그렇죠. H14셀을 선택하고 콤마 강좌 명을 이용해서 수강료 분기를 구하는 거니까 강좌 명부터 시작합니다. 이 맨 앞에 강좌 수강 번호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강좌 명부터 시작해서 수강료 분기까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콤마 자 COL 열의 넘버 몇 번째 열이냐 이 잡힌 이 영역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느냐 몇 번째예요. 그렇죠. 네 번째죠. 네 번째 콤마 유사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죠. 글씨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강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바로 닫고 입력 단축 클릭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첨단위 구분기호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속도를 조금씩 더 내주셔야 돼요. 1시간 동안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함수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는 다 완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하면서도 그렇죠. 50분 안에 작업이 다 끝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는 대로 쭉 배우신 대로 작업을 해주신다면 40분 정도 안에 마무리 짓고 뭐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9일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7일 후니까 뭐예요? 8월 16일 날. 8월 16일 날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죠.